정리시 투자연증을 재가입해주신 저희 투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신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 상황 보시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고요. 비중 보시면 주식 68%, 현금이 32%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테슬라 공포 프로젝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700만원 정도 현재 49%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원칙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또 매수할 예정입니다. 3월 21일 날, 네, 금요일 6분할 매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매주 월수금 음전 상태일 때마다 200만원씩 매수한다 라는 원칙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매수했던 요일은 3월 19일 날 수요일 날 매수했었고요. 현재 공포 프로젝트 계좌 약 마이너스 3% 손실 중입니다. 과연 본장에서 마이너스권에 와서 매수할 수 있을지 오늘 본장 실시간 게시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물 채권금리 4.2%, 원달러 환율 1466원, 픽스지수 19.79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빅스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 현재 빅스지수가 계속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빅스가 꾸준히 하락세가 있는 부분들이고 20포인트 아래로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본장에서는 20포인트 위로 21포인트까지 갔다가 그래도 하락세가 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대 지수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이 0.3% 정도 하락을 해주게 되었어요.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조금은 매도세가 컸다.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가 0.8%, 네, 버르더컴이 2.5% 하락세가 있었고요. 기술주는 좀 견고한 모습이었다 생각이 들고, 공포탐욕지수 현재 극도 공포 22점으로 계속 현재 극도 공포 구간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상반기쯤 연말 정도 되면은 탐욕 구간에 극도 탐욕이 올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한번 4월 2일 기점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분위기 보시면 31포인트로 현재 공포 구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빅테크퍼 보시면 현재 견고한 모습이고 테슬라의 포가 소폭 증가를 해주게 되었어요. CM의 금리 동향표, 네, 3월달에 마무리되었고 지금 5월달, 6월달 지금 하루하루 모니터링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25년도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이 수치 한번 보시면 한 번, 두 번 정도, 더 나아가서 세 번 정도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인 모습을 보면은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 보시면은 TSMC가 9위권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2위권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장 전에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테슬라 이번에 분식회계 의혹 장부에 2조원 사라졌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장 전부터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었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분식회계에 대한 이 불확실성, 네, 어떻게 보면 또 새롭게 나온 내용인데 해소가 됐고 사실적으로 사실은 이랬는데 라고 해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에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로 어떻게 또 보면은 슈마컴의 좀 부정 이 내용들이 회계 조작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하나둘씩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해소가 되어 온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의 상승세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의혹이 쌓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풀린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테슬라에게는 긍정적으로 오히려 작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장중에 봤을 때는 분식회계 의혹으로 테슬라가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인가? 라기보다 조금은 무마되고 이 내용들이 무뎌지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장 전에 정말 어제 혼란스러웠죠. 사이버 트럭이 리콜로 몇만 대가 리콜 소식을 받게 되면서 차량 해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초기 손실 대부분이 회복이 되었고 패널만 떨어져 나간 상황에 대해서 리콜이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테슬라 올해 사이버 트럭 배터리 혁신을 계획하게 되면서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테슬라의 고위 임원을 인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러한 해석도 나오게 됩니다.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되면서 수익에 대한 강세가 높아지는 해석도 나올 수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오늘 오전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직접 오늘 나와가지고 라이브 X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 주식을 꼭 홀딩 하셔라 라고 직접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있으면 5월달, 6월달 다가옵니다. 네, 이제 3월달 마무리되고 4, 5, 6, 3개월,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여력을 한번 보시면은 트럼프가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서 직접 홍보를 해준 부분들, 그리고 상무부 장관도 테슬라 지금 저가 매수세 해야 된다, 저렴하다 라는 내용들, 캐시우드도 지금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 라는 상황을 봤을 때,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오늘 라이브를
통해서 테슬라 주식 잡고 계세요. 중간중간에 비바람이 오고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씩 매수를 하고 보유하는 게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직접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 내용 외에도 다양하게 정말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직접적으로 주식 스톡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직접 갖고 있어라 라는 부분들이 오늘 증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 분식 회계에 대한 악재와 리콜 소식들이 크게 증시에 테슬라에게 큰 영향이 없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이 부분들이 공매도 세력들에 의한 갑자기 언론사를 통한 파이내션에 대한 언론사에 통한 헤드라인 기사로 갑자기 나왔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크게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또 특별한 경제 지표라든지 내용들이 없고 옵션 만기일로 변동성이 높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상승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금 우리 언니 캐시우드가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었어요. 네, 어제 3월 20일 날 한 9,000주 이렇게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캐시우드가 매수했던 특징을 한번 보시면 2024년도에 MDD가 300달러에서 140달러 부근까지 50%, 53% 이상 MDD가 떨어졌을 때 테슬라를 약 130만 주 분할 매수 들어갔다라는 점이에요. 자, 2025년도 보시죠. 테슬라가 488달러, 거의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고 지금 현재 236달러, 234달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MDD로 봤을 때는 전저점 216달러, 220달러까지 큰 하락세가 있었고 MDD가 55% 정도 하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 들어서 캐시우드가 강력히 딱 2번 매수가 들어갔었는데 거래량이 2025년도 가장 많이 왔던 부분들 거의 2억 주 왔던 부분들 장대 음봉 거의 밑선 부근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최근 들어서 20일날 9,000주 이상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입니다. 약 8만 8천 주 정도 2025년도 들어서 2번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특징을 살펴보자라고 하면은 지금 상무부 장관도 테슬라를 사라고 하고 트럼프도 좋다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오늘 일론 머스크가 주식 홀딩 하셔라 그리고 캐시우드도 어제 매수했다라는 부분을 보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좀 심상치 않다 좀 수상한 부분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상승을 하더라도 200일선이나 현재 21선이나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테슬라가 다른 빅테크들보다 먼저 떨어졌고 기관들이라든지 여러 주요 인사들의 매수세 이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 오늘은 반등할 가능성도 크게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긍정적인 소식 한번 보시면은 테슬라 중국 상하이의 메가팩토리 첫 번째 생산된 메가팩을 해외로 현재 수출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긍정적이다. 이제 메가팩에 대한 이 내용들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현재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내용은 수출은 호주로 수출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착공을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에 딱 준공 완공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수출을 호주로 진행한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을 보면 메가팩이 이 수출과 이 수익 면으로 봤을 때 이번에 발표될 실적의 영향력이 오히려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영향이 정말 컸었던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6천만 구독자를 가진 어떤 유튜버가 직접 테슬라 차량을 타고 오토파일럿 FSD 이용을 해가지고 차량 벽면을 부딪히는 실험을 했는데 여기 이미지를 그리고 했는데 여기가 완전 박살나고 좀 조작된 영상으로 판명이 돼서 테슬라 주가 영향이 있었다라고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화일풀이라는 분이 다시 영상을 찍었어요. 모델 Y를 탔고 사이버 트럭을 탑승한 상태에서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 벽면에서 인식을 하고 차량이 멈췄습니다. 사이버 트럭도 멈췄어요. 이 부분을 대해서 보면은 6,4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약간 인위적인 영상 조작이 있었다라고 또 해명이 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보고 본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악재에 대한들 장전에 어제 있었던 분식 회계라든지 사이버 트럭 리콜 내용이라든지 부분들이 장중에 크게 영향이 없었고 그 뒤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본장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오늘은 좀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수랑 같이 가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간단히 보시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200일선과 5일선이 붙인 상태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지지받으려는 모습이 조금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모습인 것 같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일선 위로 안착을 해주고 84K를 지지받아주고 여기 계속 저항을 받았었던 부분이 지지의 역할로 상승세가 나오는 것이 비트코인상 정말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QQQ 같은 경우는 현재 483달러, 최근에 거래량이 정말 많이 나왔고 장대 음봉 나왔고 윗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483달러 돌파를 해주고 상승을 하더라도 긴 여기 하락 추세, 상승 추세에서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 486달러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가 동시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상승 추세 채널 안으로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 490달러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것이 현재 QQQ 일봉상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저는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483달러, 486달러 그리고 여기 하단에서 지지받고 있는 라인이 곧 저항의 역할로 재고 있기 때문에 돌파하는 순간이 QQQ에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봉상도 보시더라도 현재 주봉상 계속 60주선에서 지지를 받고 476달러 간통력 나왔던 윗선에서 지지를 받아준 모습들이에요. 좀 주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상승을 하면서 60주선 지지 받아주고 486달러 돌파해주고 여기 상승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게 주봉상에서도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상승하면 490달러 위로 올라와야 추세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486 돌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장대 음봉의 장대 양봉의 밑선에 현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번 주에도 486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고 이번 주에 계속 486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 부분이어서 486 돌파하는 게 중요한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스파이 일봉 보시면 스파이 같은 경우는 471달러에서 강력하게 저항세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200일선 근처기도 하고 최근에 거래량이 정말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 3월 4일날 가장 많이 나왔었던 부분은 아래 꼬리에서 큰 저항세가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음봉 꼬리와 양봉 부근 밑선에서 저항세가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이 오늘 보시면 571달러 돌파해주고 200일선 안착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1선과 200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저항으로서 작용될 가능성 현재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하더라도 좀 저항받고 다시 거꾸로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는 그림이 나오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5일선을 지켜주면서 568 위로 살짝이라도 걸쳐서 마무리되는 게 오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도 형성되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다우가 200일선을 돌파하려고 계속 시도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제 장중도 보시더라도 양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200일선을 돌파를 해주고 422달러, 최근 들어서 가장 저항을 많이 받았었던 부분들 422달러에서 터치를 한번 해주고 윗꼬리가 나오게 되면서 매도세가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200일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보여주었다. QQQ나 스파이나 봤을 때 다우가 미리 먼저 이렇게 반등세가 있는 부분으로 보면은 QQQ나 스파이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 단기적인 이 긴 기울기의 추세를 돌파를 해주고 현재는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게 되면서 약간의 반등세가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도 일봉과 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봉상 200일선 돌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보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맞습니다. 237달러 장대 음봉의 중간선 237달러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줬었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237달러 돌파하는 중요하고, 그리고 돌파를 하고 5일선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5일선 위로 올라오고 장대 음봉 중간선 237달러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오늘 테슬라에게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253달러, 여기 장대 음봉의 윗선 253달러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 253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263달러 부근까지 상승 여력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230달러 양봉 여기 윗선에 230달러를 지지받아주고 237달러 장대 음봉의 중간선 237달러 돌파를 해주고 5일선 위로 안착을 해주고 음봉 중간선 올라오는 게 테슬라 일봉에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230달러 밑에는 220달러까지 좀 열어두면서 시장 차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원칙대로 분할 매수, 음전 상태일 때 매수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량거래 보시죠. 1배수가 조금 매수, 3배수 아주 조금 매수,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많은 매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러셀 공매도 47, 30% 감소해주게 되었습니다. 다우 공매도 57, 스파이 공매도 58, QQQ 공매도 59, SOXX 공매도 40, 엔비디아 공매도 57, 테슬라 대량거래. 지금 테슬라가 정말 많은 큰 손들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17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계속 18일 제외하고 17, 19, 20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1빌리언, 밀리언으로 치면 1000밀리언 이상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매수세가 오랜만에 크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공매도 추이 보시면은 소폭 증가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50% 미만에서 공매도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MDD가 지금 55% 이상, 50% 이상 빠진 상태에서 공매도 비율이 낮다라는 부분을 보면은 좀 안도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진짜 급격하게 반등세가 크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쇼스키지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3월 20일날 우리 캐시우드 언니 9,300주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특징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게 반 잘랐습니다. 보시면은 2025년도 딱 매수세 보면 3월 10일날, 3월 20일날 현재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평균 매수 단가는 178달러, 평균 매도 단가는 328달러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남은 물량 37만 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학기 및 순매수 결제 1등이 속슬, 2등이 투슬라, 3등이 테슬라로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입니다. 2등과 3등의 순매수 결제량 차이를 합쳐 본다라고 하면은 속슬 1등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만큼 지금 기관 투자자라든지 개인 투자자라든지 테슬라의 저가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는 부분들이 지수가 좀 같이 올라오게 되면서 주도주와 함께 증시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눈치를 보고 행보가 조금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뭐 옵션 만기일도 있겠지만 바로 4월 2일까지 이러한 상호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QQQ상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정말 많이 나왔고 장대음봉이 길게 나왔었던 윗선과 아랫선 483달러와 472달러 여기서 조금 박스권의 형태로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지루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수가 함께 올라가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어떤 종목이라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크다라고 저는 현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통해서 테슬라도 함께 올라갔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수가 어쨌든 잘 가야 개별 종목도 갈 수 있는 여력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안전자산 골드 지수가 계속 역사상 신고가를 계속 돌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매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저는 오늘 또 매수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21일 분할 매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베스팅닷컴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PC 화면으로 오시면 왼쪽 메뉴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관심 종목은 공정 가치와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평가 등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메뉴란 들어가시면 재무 건전성, 동종업계 벤치마크, 실적 발표 AI 커멘트, 적정 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투자 모델 등 유튜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거나 해외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수집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동종업계 종목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가치 레이블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인베스팅닷컴 프로픽의 가장 큰 장점은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종업계 종목의 시가총액 크기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배경 지식과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준비할 때 많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최대한 전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메뉴란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대가들 포트폴리오 비중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을 조금 고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인베스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SEC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렌 버핏의 구체적인 포트 내용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DPG, 도미노 피자 매수 후에 현재 보유 비중은 0.2% 보유 중이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AAPL, 애플 매도 후 현재 남은 비중은 2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보시면 AAPL, AXP, BAC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개별 종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매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중간 메뉴에 아이디어 오시면 주목할 주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테슬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팁스 클릭해서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 코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불 모양은 상승 관점, 곰, 비어 모양은 하락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많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문장 형식으로 종목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인프로 모델 보시면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프로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한 목표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 건전성도 이러한 5가지 관점에서 시각화되어 한눈에 돋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상태도 그래프 시각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의 분위기를 수치를 잘 표현한 점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표와 데이터로 나타난 내용을 일반인이 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베스팅닷컴 프로는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해석 가능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종목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종목의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배경 지식 수집은요, 기본적인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목표 주가, 성장성, 기술적 분석 등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 목표 주가, 성장성 부분에 배경 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전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링크 클릭 후 인베스팅닷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배경 지식을 쌓는 시간을 최대한 전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